안녕하세요. 평양냉면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지 않은 삶에 갇힌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저, 황철우였습니다. 북한의 교도관이었죠. 매일 아침 제가 보게 될 것들이나 강요받을 일들을 생각하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니까요. 제가 교도관이 된 날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족은 굶주리고 있었고 그 직업은 음식과 거처를 약속했죠. 그저 명령을 따르는 일일 뿐이야 라고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도소는 악몽 같았어요. 콘크리트 벽, 녹슨 쇠창살, 그리고 공포와 절망의 냄새가 항상 감돌았죠. 죄수들은 비좁은 감방에 웅크리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굶주림과 절망으로 공허했습니다. 그들의 애원하는 눈빛을 외면하려 했지만 그것들은 제 꿈속에서 저를 괴롭혔어요. 어느 날, 한 노년의 여성이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범죄는 무엇이었을까요? 학대하는 남편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감방을 잠그자 그녀는 제 손을 잡았어요. 제발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제게는 손주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제가 필요해요. 저는 손을 뺐고 가슴이 쿵쾅 울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저 명령을 따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제 아내 지영은 우리의 작은 아파트를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우리 아들 민주는 항상 배가 고팠죠. 아빠,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매일 밤, 지영과 저는 남한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그곳이 악한 곳이며 우리를 미워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USB 드라이브로 밀반입된 남한 TV 프로그램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고 배불러 보였습니다. 그게 모두 거짓말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교도소에 도착하자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노년의 여성이 처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죄수와 음식을 나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기둥에 묶을 때 그녀의 눈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분노는 없었고 단지 제 마음을 흔드는 깊은 슬픔만이 있었죠. 총성은 집에 돌아온 후에도 오랫동안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지영은 제가 들어서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철우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그때 무너졌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처형들, 굶주림, 절망감.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저는 흐느꼈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해.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떠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어? 어떻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하지만 여기 머무는 건 우리를 죽이고 있어. 지영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날 밤 민준이 잠든 후 지영과 저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탈주한다는 생각에 우리는 겁에 질렸어요.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가족이 갈기갈기 찢어지거나 더 끔찍한 일을 당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이 세상에서 자라나 아마도 저처럼 교도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잡히면 어쩌지? 지영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시도하지 않고 영원히 후회하면 어쩌지? 며칠 동안 우리는 갈등했습니다. 위험이 너무 커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매번 일하러 갈 때마다, 죄수들의 눈에서 공포를 볼 때마다 우리는 시도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지영이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좋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자. 민준을 위해서. 저는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한으로 탈출을 시도하려고 했어요. 다음 몇 주는 비밀 계획을 세우느라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조심해야 했어요. 잘못된 행동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얼마 안 되는 것들을 팔았고 약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지도를 연구하며 중국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교도소에서 일했고 우리의 비밀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매일이 북한에서의 마지막 날처럼 느껴졌어요.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제가 지키던 죄수들처럼 되어 자유를 꿈꾸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두렵지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결정을 해야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겁에 질렸지만 우리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죠.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계속 궁금했습니다. 남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우리가 희망했던 낙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그곳을 두려워했던 게 맞았을까요? 북한에 있는 우리 집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제 심장이 쿵쾅 울었어요. 제 아내 지영이와 어린 아들 민준이를 바라봤죠.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몇 주 동안 이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 순간이 오니까 무서웠어요. 준비됐어? 저는 지영이에게 속삭였어요. 그녀는 민준이를 꼭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할 수 있는 만큼은 준비됐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밤은 춥고 조용했죠.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꾸렸어요. 약간의 음식과 물, 그리고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이요. 나머지는 다 뒤에 두고 가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나설 때 목이 메었어요. 이곳은 민준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집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왜 이러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켰어요. 우리는 더 나은 삶, 자유로운 삶을 원했어요. 조용히 거리를 지나갔고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죠. 모든 소리에 우리는 펄쩍 뛰었어요. 적에게 짖는 소리인가요? 누군가 우리를 봤나요?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는 제 손에 땀이 났어요. 북한과 중국을 가르는 강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죠. 강을 헤엄쳐 건너야 해요. 저는 지영이와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춥겠지만 조용하고 빨리 움직여야 해요. 민준이의 눈은 두려움으로 커졌어요. 아빠, 무서워요. 그가 속삭였죠. 저는 무릎을 꿇고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알아, 아들아.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지. 우리는 더 나은 곳에서 살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거야. 넌 용감하고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를 안아들고 차가운 물로 들어갔어요. 지영이가 바로 뒤를 따랐죠. 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고 빨랐어요. 헤엄치면서 민준이의 머리를 물 위로 유지하는 게 힘들었어요. 지영이는 옆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갔어요.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을 희망에 이끌려서요. 마침내 몇 시간이나 된 것 같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반대편 강극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중국에 있었어요. 첫 번째 장애물을 넘었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쉴 시간이 없었어요. 중국 당국에 잡히지 않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찾으면 북한으로 돌려보낼 거고 그곳에서는 심한 처벌을 받을 거예요. 며칠 동안 우리는 중국을 여행했어요. 대부분 밤에요. 낮에는 버려진 건물이나 숲에서 잠을 잤죠. 가져온 음식은 빨리 떨어졌고 우리는 낯선 사람들의 친절이나 찾을 수 있는 것들로 연명해야 했어요. 어느 날 밤, 우리가 울창한 숲을 걸어가고 있을 때 민준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차가운 공기 때문인 줄 알았죠. 하지만 아침이 되자 그는 열로 타고 있었어요. 지영아, 얘가 아파. 가슴에서 공포가 올라오는 걸 느끼며 말했어요. 우리는 한가운데 있었고 약이나 의사를 구할 수 없었어요. 지영이가 결연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금 멈출 순 없어요. 철우, 계속 가야 해요. 그녀 말이 맞았지만 민준이가 고통받는 걸 보는 게 가슴 아팠어요. 우리는 번갈아가며 그를 안고 여정을 계속했어요. 제 팔에 안긴 그의 작은 몸이 너무나 연약하게 느껴졌고 저는 그의 회복을 위해 조용히 기도했어요. 작은 마을에 가까워질 때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죠. 경찰일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잡힐까요? 빨리 숨어. 저는 급하게 속삭였어요. 우리는 길가의 도랑으로 뛰어들어 나무십과 나뭇가지로 몸을 덮었어요. 차량이 지나갈 때 저는 숨을 참았고 민준이가 기침하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거기에 누워있는 동안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거의 숨도 못 쉬고요. 엔진 소리가 멀어졌을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숨겨진 곳에서 나왔어요. 아슬아슬했네요.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말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우리 상황의 현실이 저를 강하게 때렸죠.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있었어요. 우리의 목숨, 아들의 목숨을 자유를 위해서요. 과연 이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하지만 그때 북한에서 봤던 것들, 제가 교도관으로 일하면서 겪었던 부당함들이 생각났어요. 민준이를 위해 원하는 미래, 그가 자유롭고 기회가 있는 곳에서 자랄 수 있는 미래를 떠올렸죠. 계속 가야 해. 이제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이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지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고 우리는 여정을 계속했어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지만 우리는 가족으로서 함께 맞서기로 했어요. 걸어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나만은 어떨까? 우리가 바라는 자유와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을까? 시간만이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위험한 여정에서 살아남는 데 집중해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용감해야 했던 적이 있나요? 우리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이 터져 나올 것처럼 세게 뛰고 있었어요. 우리는 남한에 도착했지만 안도감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죠. 주변의 모든 것이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공항은 거대하고 반짝거렸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어요. 북한에서 봤던 작고 허름한 공항과는 전혀 달랐죠. 지영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철우 씨, 이제 우리 안전해요.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누군가 우리를 알아보고 북한으로 돌려보낼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아빠, 저 불빛들 좀 봐요. 민준이를 위해 미소 지으려 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입국 심사를 받는 동안 계속 누군가 우리를 멈춰 세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저 우리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한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했어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우리는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처리 센터로 안내되었어요. 그곳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저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북한에서 살면서 모든 사람을 경계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황철우 씨,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 여성이 보였어요. 저는 김 박사예요. 여러분의 적응 기간 동안 함께 일하게 될 거예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북한에서는 심리학자라는 게 없었거든요. 누군가와 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게 낯설고 조금은 무서웠어요. 김 박사와의 첫 몇 번의 상담은 불편했어요. 제 과거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인내심 있고 친절했어요. 어느 날 그녀가 말했어요. 철 씨,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요. 당신이 겪은 일은 트라우마예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우겼죠. 그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내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사실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밤에는 교도관으로 있을 때 보고했던 일들에 대한 끔찍한 악몽을 꾸곤 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이며 깨어나곤 했죠. 어느 날 김 박사와의 상담 중에 그녀가 제가 교도관이었던 시절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얼버무리려 했지만 갑자기 말이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나왔어요. 끔찍한 일들을 봤어요. 저는 목이 메어 말했어요. 사람들이 맞고 굶주리고 처형당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저도 그 일부였어요. 명령에 따랐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놀랍게도 제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울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걸 약점으로 여겼거든요. 김 박사가 저에게 휴지를 건네주었어요. 울어도 괜찮아요. 철우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당신은 강요받았던 그 사람과 목격한 모든 고통에 대해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담은 제게 전환점이 되었어요.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도와주지 못했던 수감자들을 위해, 공포와 억압의 세월을 위해, 저를 짓누르는 죄책감을 위해 울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처음으로 어쩌면, 정말 어쩌면 여기 남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치료 외에도 우리는 천천히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모든 게 너무 달랐어요. 음식, 기술, 사람들이 옷을 입고 말하는 방식까지 압도적이면서도 흥미진진했죠. 지영이는 빠르게 적응했어요. 그녀는 항상 호기심 많고 배우기를 열망했죠. 오리엔테이션 수업에서 돌아오면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철우 씨, 여기는 접시를 대신 씻어주는 기계가 있대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하곤 했죠. 민준이는 스펀지 같았어요.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였죠. 우리보다 더 빨리 남한 사투리를 익혔고 곧 우리에게 새로운 단어와 표현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들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어졌어요. 적응 교육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고 남한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질문도 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우리가 서울의 번화가를 걷고 있을 때 민준이가 제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아빠, 저기 봐요. 그가 웃으며 셀카를 찍고 있는 10대들을 가리켰어요. 저 사람들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저는 그 걱정 없어 보이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북한에서는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죠. 이런 삶이 바로 제가 민준이에게 주고 싶은 거였으니까요. 그래, 정말 그러네.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알아? 이제 우리도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어.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제가 그 말을 믿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만이 완벽한 곳은 아니에요. 어느 곳도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에게 전에는 없었던 것을 주었어요. 자유와 기회를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여기 왔고 쉽지 않았죠. 하지만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지영이를 보고 새 학교에 대해 신나게 떠들던 민준이를 생각하니 희망의 불씨가 느껴졌어요. 우리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어쩌면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 낯선 땅이 우리의 새로운 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같은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느낀 기분이 바로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북한에서 제가 익숙했던 것들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밝은 불빛들, 붐비는 거리들, 끝없는 선택지들 모든 게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저희 작은 아파트에서 보낸 첫 밤을 기억합니다. 지영이와 민준이 그리고 저는 바닥에 앉아 서로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안전해졌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는 이미 직장으로 서두르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저는 웃고 떠들며 지나가는 학생들 무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걱정 없는 태도는 제가 북한에서 보던 두려움과 조심성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괜찮아요, 여보? 지영이가 창가로 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돌아서서 그녀의 눈에 있는 걱정을 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다르네요.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지영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거예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강인함에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그렇게 용감할 수 있을까요? 다음 몇 주 동안 저희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는 빠르게 근처 식당에서 일자리를 찾았어요. 그녀는 매일 동료들의 친절함과 배우고 있는 맛있는 음식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민준이는 학교를 시작했고 얼마나 빨리 친구를 사귀었는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아빠, 모든 교실에 컴퓨터가 있다는 거 아셨어요? 어느 날 그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제 가족이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과 수치심이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잘 적응하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매일 일자리를 찾으러 나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곳에서 북한 탈북자를 고용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어느 오후 또 다른 실패한 면접 후에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분이 제 옆에 앉아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젊은이, 고민이 있어 보이네요. 그가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저는 망설이다가 이 낯선 분에게 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판단 없이 경청해 주셨어요. 알겠네요. 제가 말을 마치자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근처에 당신 같은 상황의 사람들을 위한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요.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다음 날 저는 그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직원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도움이 되었어요. 그들은 컴퓨터 기술부터 면접 기술까지 모든 것에 대한 수업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사용법, 이력서 작성법, 면접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쉽지 않았지만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제게 더 많은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몇 달간의 노력 끝에 저는 작은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화려한 일은 아니었지만 정직하고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급여를 받았어요. 제가 첫 월급을 가져온 날, 우리는 특별한 저녁 식사로 축하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지영이가 눈물이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세요. 저는 우리의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며 아내의 웃는 얼굴과 행복하게 숙제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우리는 멀리 왔지만 저는 우리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제 관점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을 낯설고 위협적인 곳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이 제공하는 기회들을 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의 억양을 들으면 우리를 다르게 보곤 했어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관습과 기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마다 도와주고 설명해주고 우리를 환영해주려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커뮤니티 센터에 대해, 기계 조작법을 인내심 있게 가르쳐준 동료들에 대해, 민준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애쓴 선생님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의 행동들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고 제 편견과 두려움의 단단한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잠들어가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삶은 더 이상 단순히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우고 성장하고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속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작지만 편안한 우리 아파트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북한을 탈출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여기 남한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아직도 매일 놀랍습니다. 오늘은 김 박사님과 또 다른 치료 세션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세션들은 제게 생명줄이 되어 과거의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다루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재킷을 입으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봅니다. 거울 속 얼굴은 이제 달라졌어요. 덜 괴로워 보이고 더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여보, 갈 준비됐어요? 지영이가 부엌에서 부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행복해요. 이 소리를 듣는 게 저는 절대 실증나지 않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한때 조용하고 두려워하던 제 아내가 이제 자신의 작은 케이터링 사업을 운영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부엌에 들어서자 민준이가 숙제에 열중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빠, 나중에 이 수학 문제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가 책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묻습니다. 물론이지.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제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불가능했을 일이죠. 김 박사님 진료실로 가는 길에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합니다. 지하철은 붐비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느껴졌는지 기억합니다. 소음, 사람들, 끝없는 선택들. 이제는 집처럼 느껴집니다. 김 박사님은 제가 진료실에 들어서자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십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철우 씨? 그가 물으십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쉽니다. 더 나아졌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하지만 가끔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 우리는 제 꿈에 대해, 제가 지켰던 죄수들의 얼굴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김 박사님은 인내심 있게 들어주시며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탈북자 센터에서 봉사활동하는 것에 대해 더 생각해 보셨나요? 김 박사님이 물으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긴장되지만 준비된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누고 싶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에 가는 길에 북한 탈북자 지원센터에 들릅니다. 이씨 코디네이터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황 선생님께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결정하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녀가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의 경험이 최근에 도착한 분들에게 매우 귀중할 거예요. 센터를 둘러보니 제가 한때 느꼈던 것과 같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얼굴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저 자신의 치유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려고 앉았을 때 지영이가 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알아챕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녀가 묻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치료 세션과 봉사활동을 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말합니다. 민준이가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빠, 그럼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으세요? 그가 묻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그의 질문을 고민합니다. 가끔은 아직도 슬퍼.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 괜찮다는 걸 배우고 있어.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지영이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날 밤 늦게 침대에 누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죠. 여기 남한에서는 꿈꾸고 성장하고 우리 자신이 될 자유가 있습니다. 곧 함께 일하게 될 다른 탈북자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정은 힘들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만이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큰 꿈을 꿀 수 있는 곳이죠. 과거로부터 치유되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잠이 들면서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내일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날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날이 가져올 것들이 기대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제 가족과 제가 겪은 일을 겪었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과 너무나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쉽지 않지만 저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감사합니다. 서울의 작지만 아늑한 우리 아파트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북한을 탈출한 지 5년이 지났지만 가끔은 아직도 꿈만 같아요. 창밖으로 바쁘게 오가는 도시의 거리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한때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유로움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빠, 숙제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민준이가 거실에서 부릅니다. 처음 왔을 때 읽고 쓰기를 힘들어했던 아들을 떠올리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12살인 그는 반에서 1등이고 의사가 되는 꿈을 꾸고 있어요. 물론이지, 꼬마야. 금방 갈게. 민준이의 수학 문제를 도와주면서 그의 어린 시절이 내 것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봅니다. 그는 배고픔이나 두려움을 모릅니다. 체포될 걱정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이 있고 그의 나이 때 내가 알지도 못했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너 정말 똑똑해지고 있구나. 그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말합니다. 곧 내가 나를 가르치게 될 거야. 민준이가 활짝 웃습니다. 어쩌면요.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드세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요리하는 법, 컴퓨터 사용법, 심지어 두려움 없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도 몰랐죠. 하지만 친절한 이웃들,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제 자신의 결심 덕분에 배웠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부양하고 좋은 아버지와 남편이 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날 저녁, 지영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녀는 작년에 연작은 빵집에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달에 결혼식 대규모 주문을 받았어요. 그녀가 신나서 말합니다. 믿을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제 케이크를 찾아오다니.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소심하고 불안해했는지를 기억하며 그녀를 껴안습니다. 이제 그녀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성공한 사업주예요. 너무 자랑스러워. 그녀에게 말합니다. 이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
저녁 식사 후 우리가 차를 마시며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최근 제 마음에 있던 질문을 민준이와 지영이에게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온 이후 가장 큰 변화가 뭐였다고 생각해? 민준이가 잠시 생각합니다. 저는 원하는 걸 뭐든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온라인에서, 책에서. 거기엔 정말 많은 지식이 있어요.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동의해요. 하지만 저는 안전함을 느끼는 것도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뒤를 돌아볼 필요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어요.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들과 의견 차이를 낼 수 있죠. 그건 해방감을 주는 일이에요. 그들의 대답을 고려하며 저는 제 여정에 대해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천천히 말합니다.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의 선함과 내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믿는 거죠. 말하면서 김 박사와의 수많은 치료 세션들, 탈북민 센터에서의 봉사활동,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부한 밤들을 기억합니다. 쉽지 않았지만 매 단계가 나를 치유와 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데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알다시피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나는 너무 화가 나고 두려웠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 한다고 우리가 절대 적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가 틀렸어.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많은 친절과 지원도 있었어. 민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아빠, 여기 온 걸 후회한 적 있어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절대 그런 적 없어. 우리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지. 여기서 우리는 미래가 있어.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 지영이가 손을 뻗어 내 손을 꼭 잡습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덧붙입니다. 가족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와 목적의식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는 정말 멀리 왔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이 사회에 기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전히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다른 탈북민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더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크든 작든 자신만의 도전에 직면한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마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녁이 저물어 가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나는 마지막으로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봅니다. 한때 멀고 두려운 곳이었던 서울이 이제는 집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때 자신의 두려움과 편견에 갇힌 교도관이었던 나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 말이죠. 내일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날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그것이 무엇을 가져올지 기대하며 기다릴 수 없습니다.